기후 위기란 말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번 여름도 전례 없는 폭염,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특히 농업 현장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목포 MBC는 재난 수준의 기후 변화 시대에 정부의 쌀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잉 생산에 매몰된 쌀 감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 전라북도 김제시. 농민 장수용 씨는 30여 년 동안 고향에서 31헥타르, 축구장 40여 개 면적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대농입니다. 쭉 쌀 농사만 고집하다 현재는 절반 면적에 벼 대신 콩을 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려한 전략작물 재배 사업, 쌀 생산 줄이기에 일단 응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두텁지 않습니다. 이제 농콩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권장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뭐 태풍 한 번만 불고 쌀 수량이 줄어들면은 뭐 논에다가 무슨 콩을 재배하라고 하겠냐. 모두 다 다시 쌀로 전환이 되겠지.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재배 면적에 손대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생산조정제를 시작으로 논타작물 재배 사업,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며 벼 대신 가루쌀,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 과잉 생산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대체 작물조차 과잉 생산된다는 것. 2023년 기준 콩 생산 면적이 5,700여 헥타르, 콩 생산량은 42% 증가했고 급기야 올 3월 기준 8만 8천 톤이 정부 양곡 창고에 쌓이며 처리 불가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기조를 받고 벼 대신 콩을 심었던 면적을 1만 헥타르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이럴 경우 또다시 논에는 그동안 정부가 감축하려 했던 쌀 농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산에 힘을 실었던 1970년대 120만 헥타르였던 국내 벼 재배 면적은 정부의 꾸준한 감산 정책, 농가 고령화, 쌀 수급 불균형 등을 겪으며 작년에는 70만 헥타르 선도 붕괴되며 69만 8천 헥타르까지 줄어든 상태. 1970년대 1200에서 1300만 톤까지 이르던 쌀 생산량 역시 현재는 300만 톤대까지 감소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 더 정확하게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만 하는 이 같은 정부의 감산 기조가 기후위기 시대에 타당한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패턴이라면 그리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라면 쌀이 근시간 내에 결코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쌀을 줄이려고만 하는 정책의 위험성은 인근 일본의 쌀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50여 년 전인 지난 1971년부터 쌀 감산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2005년 170만 2천 헥타르였던 일본의 쌀 재배 면적은 2023년 134만 4천 헥타르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20%나 감소해버린 쌀 생산량은 정부 판단보다 필요 이상으로 줄어버린 수치였고 급기야 흔했던 쌀의 수급 불안정 사태까지 벌어지며 일본 열도 전역에 쌀 사재기가 속출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관가한 결과인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이 21% 농지를 줄이는 동안 한국이 27%를 줄여버린 걸 감안하면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일본은 80년 만에 최저 강수량, 평균 기온 31도를 웃도는 폭염이 덮치면서 쌀값이 60kg 기준 2만 4천 엔 가량으로 3년 만에 2배가 폭등했고 199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米作り、農産物は工場製品と違って計画通りの生産なんかいかない。豊作もあれば不作もある。でやっぱりこの近年の米作りは猛暑の影響もあるんだろうな。5年産は猛暑の影響で非常に米の品質が悪くて 결국 3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쌀을 수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감산 정책을 포기하고 부랴부랴 증산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同じような過ち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需給見通しを改善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総理からメッセージもありましたが、これから需要に応じた増産と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も党の方からいろんなお声が
쌀 생산 농가와 재배 면적이 줄고 이상기후 등으로 쌀값이 폭등한 일본. 쌀이 남아돈다던 한국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후학자들 입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의 기후는 예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도 아주 짧은 시간, 무지막지한 양을 퍼붓는 극한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물과 일조량이 가장 중요해 하늘과 함께하는 사업이라 불리는 벼농사가 기후위기의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정부는 생산량 줄이기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쌀 정책 기획 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일 전남 무안군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122mm였습니다. 도심도 들녘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나달이 맺혀있던 벼 825헥타르를 비롯해 논콩 140.5헥타르, 참깨 20헥타르 등 전남에서만 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전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콩이 다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미 아까 보시다시피 콩이 다 썩어버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7월 중순에도 함평과 담양, 영광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 곳곳에 누적 400mm의 극한호우로 1,00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극한호우가 아니면 펄펄 끓는 폭염으로 점철되고 있는 올해 여름. 습도는 높고 공기는 뜨거운 기후는 곧바로 비에 잠겼던 농경지에 병해충이 창궐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27도에서 33도 사이의 기온이 지속되는 상황이 벼멸구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인데 올해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날라오는데 3번 정도 번식을 하고 그리고 추석 때 온도가 25도 밑으로 내려가면 자연 소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벼 전체 면적의 한 3%에서 5% 정도가 벼멸구 피해를 받으면서 쌀 생산량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평균 기온이 25.6도로 평년보다 1.9도 높게 집계됐고 전남과 전북, 충북 등 전국 3만 4천 헥타르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번식한 벼멸구에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사람 7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되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비를 피하고 병해충 공격을 어렵게 이겨내고 수확되더라도 고온에서 자란 쌀은 품질이 떨어지며 소비 매력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네, 기온이 높다 보면은 그 쌀 알이 이렇게 안에 하얗게 그 신복백이 박히는 현상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금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외관도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쌀 품질도 떨어지고 밥맛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기후변화가 쌀 생산은 물론 쌀 품질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我が国でいう一等米という形で出荷できないお米が非常に増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やはり日本一の米どころでですね、過去最大というぐらいの品質の低下が発生したということで、これは 사정이 이러니 농정당국의 기후변화 상황을 외면한 쌀 감축 기조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24년 농정당국은 쌀 생산량을 365만 7천 톤으로 봤지만 잦은 비, 예상보다 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창궐한 병충해로 인해 실제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7만 톤가량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도 긴 장마와 세계 태풍의 영향으로 실제 쌀 생산량이 350만 7천 톤으로 당초 예상했던 양보다 12만 4천 톤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성에 기댄 단순 계산, 그리고 줄이려고만 하는 쌀 감산 기조를 버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춘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통계는 통계청이 관리하면서 빈번한 예측 실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재배 면적, 기상, 병해충 발생, 토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군 단위까지 반영하는 세밀한 예측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 변수를 외면한 쌀 정책이 기후 변화 시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후 변화 시대 3만 사원을 전제해온 벼농사 기술 역시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극한 호우와
고온, 병해충에 강한 쌀 신품종 개발이 시급하지만 오랜 소요 시간과 농가의 인식 전환이라는 과제까지 함께 안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쌀 정책 기획 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고향으로 불리는 일본 니가타현.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시히카리는 찰기와 윤기가 뛰어난 것이 특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쌀 품종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이상 고온과 가뭄 탓에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니가타현의 내린 비는 고작 2mm, 평년치의 1% 수준이었습니다. でコシヒカリの新潟県の作付け比率がだいたい 60% 以上あるんですけども、メイン品種の中で一等級比率といういわゆるハイクオリティの割合がわずか 4.7% 程度と大きな被害を受けました。 유례없는 폭염의 반사이익을 본 건 더위에 강한 품종인 신노스케였습니다. 고온 등 극심한 기후에도 강하고 폭염도 잘 견디는 품종으로 2017년 니가타현 농업종합연구소가 기후변화 대응과 내열성 품종 개발 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고시히카리 농사가 최악이었던 지난해 기후 속에서도 1등급 비율이 94%를 넘어서면서 재배 면적도 늘고 있습니다. 温暖化が進んでいる中でやっぱ高温に強い品種体制があるので、食味もいいし新潟県米どころ新潟の開発した品種なんで、非常に期待は今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 니가타현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현재 13개 농가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부 농가에 보급됩니다. 기후 변화 시대의 주식인 쌀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전라남도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신품종 새청무. 키가 커 잘 쓰러지는 기존 품종 신동진을 대처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윤기와 찰기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청무는 보급 7년여 만에 전남의 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자리 잡았습니다. 새청무의 어떤 밥맛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관계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반응으로 얻어서 그래서 요 3박자가 고루고루 좀 잘 조합된. 기후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쌀 신품종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생산량과 기후, 병충해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품종들을 유전적으로 교배해 연구하는데 최소 10년. 실제 보급하는데도 또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품종이 하나 저희 인공 교배를 해서 신품종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걸 다시 이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종 종자를 생산하는데 또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15년 정도. 새청무 이후 개발된 강대찬처럼 병해충에 강해도 밥맛이 떨어지면 소비자 외면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버금버금해서 리콜이 많이 돌아가지고 우리 전남 지역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사라졌던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신품종이 연구되고 검증될 무렵이면 신품종 개발을 추진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후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쌀 과잉 생산이라는 건 결국 생산된 쌀이 그만큼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하는 식습관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쌀 가공을 통한 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수요처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쌀 정책 기획 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쌀 산업 다각화를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가루쌀.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재분이 가능한 품종으로 수입밀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으며 전문 생산단지가 지난해 135곳, 올해 15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상고온과 잦은 강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올해 재배 면적은 당초 15,000여 헥타르에서 9,500헥타르로 축소됐고 농가 재배 의지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매입한 2024년산 가루쌀 2만 1,000톤 가운데 판매는 6.1%인 1,300톤에 그쳐 수요도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농림부는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서
가루쌀 제품 개발을 위한 식품업계 적극 지원이랄지 중장기적인 소비 기반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농식품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체계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2005년 이후 모두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재배 면적 감축과 쌀 품질 고급화 같은 생산 단계에서의 처방을 빼면 눈에 띄는 전략은 바로 신규 수요 창출. 최근 4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온 김밥과 떡볶이, 냉동밥 등 가공식품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가공용 쌀 소비를 2022년 57만 톤에서 2028년 72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장립종이나 또는 가루쌀 이런 가공용이나 수출용 같은 특수한 목적의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재배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규모 경제가 생기면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정작 실수요자와의 연계 전략 없이 낙관론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 희망적 사고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가공을 해도 지금 우리가 낳는 양을 상쇄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못 미치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쌀 소비 감소세를 가공품 확대 처방만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 해 469만 톤의 쌀이 생산됐던 1995년만 해도 1인 가구가 164만 가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연간 100kg에 육박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30여 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가공용 쌀 소비량이 늘더라도 전체 쌀 소비량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 해도 쌀을 먹지 않는 식습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인 가구들은 자기 한 명 먹고자 이 반찬과 밥과 국을 차려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편 편리성 지향하는 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집에서 밥을 좀 안 만들어 먹는 트렌드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쌀 생산량 감축과 가공산업 활성화에 치우쳐진 정부의 쌀 정책. 이제는 쌀 소비 자체가 줄고 있는 식생활의 변화에 주목해 정책 방향도 생산에서 소비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식량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과잉 생산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지만 국내 식량 자급률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 쌀을 전략물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쌀 정책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로 박종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전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호주는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밀 생산이 전년보다 36% 급감한 2,600만 톤에 그쳤습니다. 쌀 최대 수출국인 인도는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수출을 중단했고 건조한 기후로 자국 내 밀 생산이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밀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더해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3년 기준 현지 밀과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3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곡창지대에 가뭄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제 빈번하게 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일회성이나 간헐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상시적이 될 거라는 데 있고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라면과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라면 물가지수는 2021년 103에서 2022년 113, 2023년 122까지 꾸준히 올랐고 밀가루 물가지수도 2021년 101에서 2023년 137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은 49%, 쌀만 유일하게 99.1%로 완전 자급 수준이고 보리는 25%, 옥수수 11%, 밀은 0.2%에 불과합니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판다고 유조선을 판다고 그들이 식량을 안 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쌀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90% 이상의 자급률을 지탱하는 곡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을 여전히 과잉 생산품으로만 바라보며 감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 55.5% 목표를 이룰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뤘습니다. 밀 자급률 목표는 8%, 콩은 43%로 설정했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공언만 있었을 뿐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쌀 농사를 잘 짓자고 수십 년간 농정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짓게 된 것을 굳이 이렇게 다른 작물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콩이라든가 작물 몇 가지 작물은 그것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또 너무 감산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기후위기와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곡물은 더 이상 시장 논리로만 다룰 수 없는 시대. 쌀 역시 감산 중심이 아닌 전략물자로 새롭게 인식해야 하고 재배 면적과 생산량, 소비 기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식량 전략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